하나, 둘, 셋, 넷. 두 번째 영상이자 어, UX UI 디자인 프로젝트 10 과정의 전달 교육. 첫 번째 시간. 영상으로는 두 번째. 내용 기준으로 보면 첫 번째 영상을 지금부터 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월요일 날 배웠던 내용을 지금 제 목표는 1시간 안에 마무리하는 겁니다. 총 슬라이드가 33장짜리 슬라이드인데 뭐 이걸 다 다루지는 않을 것 같고, 일단 제가 전달해 드리고 싶은 내용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살 붓다 보면은 좀 늘어질 것 같기도 한데, 일단은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영상은 요거 UX 디자인이 뭔지에 대해서 뭐 이렇게 주저리주저리 두서없이 말씀드렸다면, 이제 요 첫 번째 슬라이드 UX UI 디자인 1번은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까 사용자 중심 디자인이 뭐라고 그랬죠? 두 가지 관점이 있다고 그랬는데, 하나는 소프트웨어 개발 관점, 하나는 심리적인 관점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오늘 지금부터 설명드릴 내용은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관점에서 사용자 중심 디자인을 어떻게 들여다볼 수 있나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프로젝트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래서 프로젝트 매니저라는 역할이 있어요. 프로젝트 매니저. 프로젝트 매니저는 한시적인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관리 방법론, 어떤 시간, 원가, 품질, 인력, 의사소통, 위험 관리, 조달 관리 등 가장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 그리고 프로젝트 매니저는 특히 IT 프로젝트에서 요거 한번 볼까요? 제가 미리 요거 다 살펴본 거 아니고 즉각적으로 제가 생각나는 대로 검색해가지고 그냥 딱 눈에 딱 꽂히는 대로 같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매니저가 프로젝트의 성과를 좌우한다. 이 중요한 역할이에요. 프로젝트 매니저. 그래서 프로젝트 매니저가 갖춰져야 할 덕목, 책임감, 리더십, 그리고 사람의 인적 가치를 어떻게 판단하고 그걸 적절하게 이렇게 조율하고 배치하는 거. 그리고 업계의 트렌드나 어떤 기술적인 트렌드를 또 알아야 되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약간 기본적인 이해도 있으면 좋고, 또 변화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죠? 이거 거의 비슷한 얘기인 것 같긴 한데, 변화 관리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기존의 프로세스나 기존의 시스템을 새로운 걸로 바꿔야 되는 데 있어서 이제 심리스라고 그러죠. 단절 없이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변화 관리도 필요하고, 이 모든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사람이 중요한데, 어쨌든 사람이 다 하는 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로서로 약간 그 트러블 없이 잘 원만하게 서로 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관리 능력도 필요하다. 뭐 요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그림을 찾아봅시다. 그림. 프로젝트 매니저. 프로젝트 매니저가 어떤 일을 하느냐.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누가 프로젝트, 능력 있는 프로젝트 매니저가 가져야 할, 뭐, 덕목? 가져야 할 능력? 그러니까 효과적인 소통 능력, 전략적 사고, 건강한 리더십, 조직 관리 스킬, 문제 해결 스킬, 어떤 문제를 규정하고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빠르게 찾는. 그리고 인스파이어링 피규어라는 걸 뭘까요? 어떤 그 전체적인 프로젝트가 목적에 잘 도착하기 위해서 그 각 파트별로 어떤 역할을 지금 이 시점에서 해야 되는지를 뭐 이렇게 딱 가시적인 어떤 그림을 그려서 그들한테 던져주는 거. 프로젝트 전체적인 그 매크로한 거시적인 어떤 비전을 이렇게 품어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프로젝트가 뭐 5개월짜리인지 1년짜리인지 3년짜리인지 뭐 천차만별이지만 그 프로젝트 기간 동안 이게 잘 원만하게 기름칠을 잘 해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인스파이어링, 어떤 비전을 가시화할 수 있는 하나의 북극성 같은 뭐 이런 걸 잘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 하지만
현실적이어야 된다. 주어진 제한된 시간, 제한된 예산, 제한된 인력들도 레벨의 그 스펙트럼이 꽤 높겠죠. 초보부터 뭐 능숙한 사람까지 이렇게 그거를 어떻게 잘 조직해서 이렇게 할지. 그리고 주어진 예산과 시간과 어떤 리소스의 제약 아래서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프로젝트 매니저가 해야 되겠죠. 현실적으로 너무 몽상가적인 사람 말고 그런 약간 드리머 기질이 있는데 몽상가 기질이 있는데 이제 그런 거보다는 조금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빠르게 실행할 수 있는 뭐 약간 이런 그런 느낌. 그리고 융통성이 있어야겠죠. 뭐 요거랑 연관된 뭐 어쨌든 요런 일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젝트 매니저라는 거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인데 실제로 어떤 서비스가 존재하지 않는 서비스가 새로운 서비스가 만들어지는 것이든 아니면 저희 회사에 뭐 마이케이라는 앱도 있고 콩이라는 앱도 있고 www.kbs.co.kr이라는 것도 있고 한번 간만에 우리 회사 웹사이트 들어가 볼까요? 여기 보면은 뉴스 페이지가 있어요. 뉴스는 이제 저희 뉴스 시스템 개발부 이쪽에서 이제 요 뉴스 요 사이트는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뭐 드라마, 예능, 시사교양 뭐 이 장르별로 이렇게 구분이 돼 있고 그리고 뭐 지역국이라는 탭도 있고요. 그리고 뭐 월드, KBS 월드라는 사이트도 있고 그리고 뭐가 있나요? 바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바다? KBS의 아카이브를 이제 시청자들, 국민들한테 이제 검색해가지고 뭘 찾아볼까요? 김연아 찾아볼까? 김연아 검색이 안 되네. 뭘 찾아볼까 그럼? 걸어서 세계 속 검색이 안 되네요. 에펠탑. 어쨌든 저희 회사가 갖고 있는 에셋들을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서 요거를 이제 크리에이터 분들이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이런 서비스예요. 바다라고 이런 것도 있고 뭐 우리 회사 소개 사이트도 있고 뭐 되게 많습니다. 우리 웹사이트에도. 그러니까 이런 제가 이거를 왜 열었죠? 무슨 얘기를 하다가 프로젝트 매니저, 프로젝트 매니저. 어, 까먹었네. 왜 이걸 열었는지. 그렇죠. 아,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구나. 기존에 이런 웹사이트 서비스가 이렇게 서비스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봤던 바다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제가 아까 김연아를 검색을 했는데 김연아가 검색 결과에 안 떠요. 나는 예를 들어서 내가 시청자인데 김연아가 보도된 뭐 보도 사진이나 영상들을 뭐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검색을 했는데 안 나와. 근데 예를 들어서 이 검색 결과가 좀 개선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꿔보자라는 어떤 미션이 내지는 그런 주문이 왔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그 하나의 그 목표가 프로젝트의 시작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검색 결과를 개선하기 위해서 기존에 운영되던 서비스를 좀 새로운 뭐 성능이 내지는 효율이 높아지게 하는 뭐 이런 서비스가 개선되는 것도 하나의 프로젝트의 어떤 목적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기존 존재하지 않던 서비스가 새로 만들어지는 것이든 존재하던 서비스가 뭐 나아지거나 아니면 좀 더 많은 사용자들이 원하는 모양으로 이제 변하는 것이든 업그레이드 내지 업데이트 되는 것이든 어떤 것이든 어떤 프로젝트 개념으로 어떤 작업이 이루어질 텐데 그런 프로젝트를 어떤 단위를 설정을 하고 이건 뭐 3개월짜리다, 5개월짜리다, 아니면 요거는 뭐 2주짜리다, 뭐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 기간이 설정되고 그 기간 안에 할 수 있는 목표를 세팅을 한 다음에 그 설정된 시간과 인력과 예산과 어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프로젝트가 어떤 과정을 거쳐가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알아야 어떤 프로젝트를 구상을 하고 기획을 할 때
이런 지식들이나 이런 정보를 가지고 이제 제대로 된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겠죠. 일종의 이제 참고서, 길라잡이 같은 그런 내용을 이제 월요일 날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사용자 중심 디자인, 사용자 중심 디자인이 두 가지 관점이 있다고 이미지에서 아까 찾아본 괜히 없애버렸네. 어디 갔냐? 사용자 중심 디자인, 사용자 중심 설계. 음, 요거였나? 여기에 이거였군요. 이렇게 캡처를 일단 해놓고 힙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용자 중심 디자인의 지금 다룰 내용은 이 관점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소프트웨어 공학적 관점에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요거를 알아야 앞서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 넷플릭스 뭐 카테고리 뭐 추천 목록 만들기 뭐 이런 류의 얘기들을 만들기 위해서도 이런 내용을 알면 좋을 것 같고, 또 이건 조금 약간 어그로성이 없지는 않지만 콘텐츠 기획에도 사실 사용자 중심 디자인, UX 디자인의 어떤 기법을 접목시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마구잡이로 드라마나 뭐 예능을 만들진 않잖아요. 사실 뭐 PD분들이나 작가분들이 이미 이런 일들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 시청자들이 많이 보는 컨텐츠의 포맷이나 어떤 요즘 꽉튜브 엄청 잘 나가죠. 빠니보틀 뭐 이렇게 뭐 여행 유튜버들이 이제 사람들한테 많이 소구가 된다. 많이 사람들이 그런 콘텐츠를 보고 싶어 한다는 걸 알면 그 사람들을 섭외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어찌 보면 다 UX 디자인, 사용자 중심 디자인의 어떤 프로세스를 이미 방송 제작진들이 컨텐츠 제작, 컨텐츠 기획에 활용하고 있는 측면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조금 더 밀접하게 말씀을 드려본다면 넷플릭스도 그 왕좌의 게임, 넷플릭스가 히트쳤던 미국 백악관 둘러싼 정치 그 드라마가 뭐죠? 제목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어쨌든 그 에피소드의 시납시스를 구성하는 것도 사용자 패턴, 시청 패턴 뭐 그런 거를 분석을 해서 실제로 내러티브까지도 결정을 하는 그런 식으로 넷플릭스의 이제 미니 시리즈들은 기획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사실 넷플릭스도 컨텐츠 기획 또 컨텐츠 제작 방식을 이렇게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을 이제 접목시켜서 넷플릭스가 지금 현재 모습으로 발전했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설명드리는 오늘 다룰 이 내용이 그냥 아무 밑도 끝도 없는 듣고 흘려버릴 그런 내용은 아닐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중에 제가 아까 소프트웨어 공학적 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프로젝트가 이제 런칭 될 때부터 끝날 때까지의 쭉 이 흐름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자면, 요구사항이 분석이 되고, 분석된 요구사항을 이렇게 잘 조직해서, 아까 첫 번째 영상에서 정보구조 말씀드렸죠. 인포메이션 아키텍처. 뭐 그런 류의 그런 것들을 잘 설계를 한 다음에 그 설계한 그 도큐멘트에 따라서 개발을 하게 되죠. 개발한 개발 결과는 어떤 동작할 수 있는 서비스나 어떤 웹사이트나 어떤 앱 내지는 어떤 기능, 테스트 버전에 뭐가 나올 수 있는데 그거를 실제로 테스트를 돌려보고 거기서 어떤 오류가
에러가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처음에 요구사항 분석에서 규정한 목적이 달성되지 않고 자꾸 이제 조금 타겟에서 벗어난다면 그것을 타겟 쪽으로 다시 보정할 수 있는 추가적인 어떤 소프트웨어 개발 작업을 하게 된다든지 전반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생애 주기,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라이프 사이클은 이렇게 크게 규정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과정을 조금 분류를 해보자면 일종의 프로젝트가 수행되는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들의 그 형태, 타입을 분류해 보자면 요 5가지가 있다고 이제 강사분께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빌드 앤 픽스라는 거는 그냥 주먹구구식이에요. 그때그때 필요한 기능이 규정이 되면 그 규정된 기능에 대해 얼른 빨리 만들어서 이제 테스트를 해서 문제가 되면 픽스를 하고 그러니까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마치 음, 구멍난 양말 깁듯이 뭔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의 문제의 근본적인 깊이까지 들어가지 않고 시스템이 잘 돌아가는 내지는 서비스가 문제없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붙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관성도 없고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지고 마치 그 어쨌든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딱 정형화된 북극성 같은 어떤 목표가 있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이렇게 임시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단단하고 이제 견고한 서비스가 만들어지지는 않는다. 두 번째는 이제 프로토타이핑이라는 어떤 모델이 있는데 프로토타입이라는 거는 뭐 시제품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용자 요구 분석에 따라 빠르게 시제품, 이제 목업, 예전에 목공이나 또 산업 디자인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뭐 특히 자동차 디자인 같은 거 이제 클레이 이제 진흙 같은 거 해가지고 이렇게 컨셉을 형태를 만들잖아요. 그런 걸 목업 한다고 하는데 목업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일종의 시제품이에요. 시제품. 프로토타입. 시제품을 만들어서 사용자 반응을 빠르게 반영하는 형태 이런 모델이 있고 이제부터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다룰 내용인데 워터폴이란 모델이 있고요. 에자일이란 모델이 있어요. 이게 상대적으로 최근 들어서 크게 대비되는 두 가지의 이제 프로젝트의 진행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진행 방식, 일하는 방식, 또 조직 운영의 방식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서비스가 만들어지는 이 라이프 사이클이 사실은 만들어지는 그 과정에 맞는 또 조직 운영이 또 개입이 되기 때문에 이게 일하는 방식인과 동시에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어떤 방식인과 동시에 조직 운영의 방식이기도 하다. 제가 이제 팀스의 어떤 배경이 되는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비바 리퍼블리카, 토스앱을 만드는 그 비바 리퍼블리카라는 회사가 어떤 에제일 방식의 팀 운영, 또 조직 운영, 그리고 그 팀원들을 바라보는 그 관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때도 살짝 언급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워터폴은 이렇게 위계 조직, 탑, 그 피라미드의 정점에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있고, 그 밑에 이제 참모들이 있고 참모에 속한 팀장들이 있고 팀장에 속한 뭐 팀원들이 있고 그래서 탑다운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조직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일의 방식에 있어서도 이제 목표가 설정되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워크 브레이크다운이라고 합니다. 워크 브레이크다운. WBS.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업무 분류 체계. 여기 그림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런 걸 만들어요. 요거를 이미지로 볼까요?
아까 정보 구조랑 뭐 비슷할 수도 있는데 이런 거 보신 적 있죠? 우리 지금 청주 총국 풀파일 제작 시스템 풀파일 전환 사업 중에도 이 사업 계획에 요런 엑셀 시트가 있습니다. 이 어떤 일은 어떤 과업별로 이렇게 분류를 해놓고 그 세부 작업들이 이렇게 쪼개져요. 이 쪼개진 작업들을 누가 하고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거를 갠 차트라고 하거든요. 갠 차트. 갠 차트. 프로젝트 매니저가 이제 그리는 차트. 이렇게 프로젝트를 전체적으로 조망하면서 이제 인력을 배분한다든지 시간을 이렇게 좀 뭐 늘리거나 뭐 한다든지 이렇게 만드는 프로젝트 관리를 위해서 만드는 이런 차트, 갠 차트. 그래서 워터폴 방식은 사실 이처럼 대규모 프로젝트, 제가 잠깐 접속했던 저희 웹 서비스도 이런 워터폴 방식으로 사실 진행이 됐어요. 어떤 프로젝트 기간을 딱 정해놓고 외주 계약을 하고 그 외주사에 개발 업체들 들어오고 디자인 업체 들어오고 뭐 등등등 해가지고 1년 반 정도 어쨌든 훅 달려가지고 진행했던 뭐 제가 이 팀에서 나왔을 때 모습과는 또 좀 업데이트가 몇 차례 되긴 했지만 어쨌든 요 서비스가 기존 비포 클라우드 앤 애프터 클라우드 저희 회사가 AWS라는 클라우드 인프라 위에 지어져 있죠. 앱도 그렇고 웹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희 회사가 디지털 서비스 운영의 인프라를 이제 그 데이터 서버 중심에서 클라우드 중심으로 바뀌기 전과 바뀐 후, 그 어쨌든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그 프로젝트가 이렇게 워터폴 방식으로 진행이 됐어요. 앞서 맨 처음에 했던 요 같은 라이프 사이클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방식인데 중요한 키워드는 순차적이다. 여기 개인 차트 이렇게 써놨죠. 그러니까 이전의 단계가 맞춰지지 전까지 다음 단계에는 진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워터폴을 살펴보면 잠깐만요. 워터폴은 음, 그렇죠. 워터폴은 약간 이런 형식입니다. 워터폴. 에자일은 약간 이런 형식이에요. 그래서 워터폴은 이 요구사항 분석이 끝나기 전까지는 디자인을 못해요. 디자인이 끝나기 전까지는 개발을 못해요. 개발이 끝나기 전까지는 검증 내지는 테스트를 못하고 검증이 끝나고 나서야 유지보수 관리가 되는. 그래서 이게 역순으로는 못 가야 합니다. 만약에 디자인 단계에서 어떤 잘못 설계가 된 부분이 있으면 메인티넌스까지 간 다음에 이 다음 사이클에 이걸 첫 번째가 워터폴 첫 번째 사이클이라면 다음 사이클에 워터폴이 시작될 때 이때 와서야 이제 고치는 그런 흐름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반해서 에자일은 스프린트라는 단위 내에서 팀이 짜여지고 일을 합니다. 스프린트 내에서 이루어지는 결과는 자체로 필요한 기능을 담고 있다. 스타트업들이 대개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한다. 그래서 에자일을 보자면 이걸 좀 확대해서 볼까요? 확대해서 보자면 여기 보면 플래닝 지금 이게 해상도가 낮아서 글씨가 선명해 보이지 않는데 플래닝, 어널리시스, 디자인, 임플멘테이션, 테스팅, 앤 메인테넌스 요 단계가 그대로 담겨져 있지만 이게 계속 이제 순환돼요. 계속 순환되면서 대신 에자일 이제 방식의 이 사이클은 엄청나게 짧아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미리 정리를 해놨는데 지금 요 스파이럴 방식은 이제 건너뛰었죠. 음, 요거는 그냥 스킵합시다. 그래서 에자일은 프로젝트 라이프 사이클 동안 반복적인 개발을 促진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워터폴 방식의 첫 번째 프로젝트 기간이 총 1년짜리면 이 1년짜리 프로젝트를 예를 들어서 에자일 방식으로 적용을 한다. 그러면 1년 동안 이 에자일 방식의 스프린트는 대개 스프린트가 2주 단위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1년이 12개월이니까 한 달에 1, 2주 단위면은 어, 뭐 세네 번씩 스프린트가 만들어지는 거의 뭐 40회 내지는 50회의 스프린트가 1년을 구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워터폴은 그 1년을 쭉 순차적으로 쪼개서 예를 들어서 요구사항 분석을 한 2개월 하고 디자인을 한 3개월 하고 개발을 한 3개월 하고 그러면 총 8개월이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돌려보고 검증 이제 한 다음에 요 다음 단계에서 실제로 배포, 서비스 배포, 뭐 플레이 스토어든 앱 서비스랑 플레이 스토어든 애플 앱 스토어에 이렇게 배포를 하게 되는 이런 과정이라면 에자일 방식은 이게 이미 제가 1년 단위로 보면 한 4, 50번 스프린트를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첫 번째 스프린트에서 50번째 스프린트 동안 모든 결과는 스프린트가 끝나고 나면 그 스프린트의 최종 결과는 실제로 배포해도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만들어져요. 대신 첫 번째 스프린트보다 50번째 스프린트는 뭐 디자인으로 보나 기능적으로 보나 훨씬 더 세련되져 있고 안정적인 버전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프로젝트 1년이라는 프로젝트 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일반 사용자들한테 배포가 되겠지만 첫 번째 스프린트 결과물이든 12번째 스프린트 결과물이든 32번째 스프린트 결과물이든 개별 스프린트의 결과물은 이 서비스가 기본적으로 핵심적으로 동작해야 되는 모든 기능들은 다 담고 있는 버전으로 만들어집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그런 형식으로 에자일 방식은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에자일 방식의 프로젝트 관리는 이렇게 크게 보면은 두 가지. 그러니까 too much plan. 예를 들어서 아까 겐 차트를 보시면 엄청 복잡하죠. 여기 요거 볼까요? 요거. 엄청 복잡하죠. 이게 보기만 해도 막 머리에 쥐날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이 too much plan 그리고 아까 요 빌드 앤 픽스 요거는 그냥 주먹구구시니까 too less plan 요 사이에 적절한 트레이드 오프 뭐 한쪽에 집중하면 다른 쪽은 소홀하게 되고 뭐 약간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적절한 선을 적정선을 마치 외줄타기 하듯이 왜냐하면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인력을 많이 구할 수도 없고 또 빠르게 이제 사용자들이 원하지 않는 거에 너무 자원, 시간이랑 예산을 투입을 몰아버리면 이 프로젝트가 끝났을 때 사용자들이 원하지 않는 엉뚱한 산에다 깃발을 꽂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서 마치 외줄타기를 하듯이 자원 배분을 하고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타트업들이 이런 형식의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쿠팡도 마찬가지고, 뭐 마켓컬리도 마찬가지고, 뭐 토스도 마찬가지고, 뭐 네이버, 카카오도 뭐 단위 프로젝트는 약간 이런 형식으로 팀을 조직하고 운영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는 일종의 개발 중심의 프레임워크다. 프레임워크라는 건 일의 방식, 이 워크플로우의 흐름, 일하는 체계, 뭐 이런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에젤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예, 익스트림 프로그래밍과 스크럼. 그래서 익스트림 프로그래밍은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보시면 그림을 보시면 어, 이거 키워서 볼게요. 요거는 시간 단위 중심이에요. 시간 단위 중심. 이 그림을 크게 보시면 제가 아까 스프린트가 1년 단위로 보면은 뭐 4, 50번씩 있다고 했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어, 요 이터레이션 플랜 요거를 스프린트라고 일단 해봅시다. 이 주 단위니까. 이 스프린트가 예를 들어서 어, 그렇죠.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해가지고 1년 단위로 보면은 뭐 50번째, 52번째 스프린트까지 만들어지겠지만 그 하나의 단위의 하나의 사이클의 스프린트 내에는 데일리 매일매일 테스트할 항목들이 만들어지고 매일도 이게 수일 단위의 이제 사이클이 만들어지고 또 그 수일 단위의 사이클 내에는 하루하루 단위의 어떤 스탠드업 미팅 요걸 이제 스크럼이라고 하는데 팀원들이 매일 아침 만나서 한 15분, 20분씩 제가 오늘 할 일은 뭐고요? 제가 하는 일은 당신이 하는 일과 관련이 있으니까 당신은 오늘 저한테 이걸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오늘 할 일에 있어서 팀원들이 서로 소통을 하면서 어, 하는 약간 그런 메일 그리고 그 하루도 이렇게 쪼개져요. 시간 단위로. 그래서 하루 내가 수행해야 될 오늘 해야 될 일을 시간 단위로 쪼개서 그 내가 예를 들어서 10시부터 12시까지는 누구랑 만나서 뭐 어떤 일을 하고 또 뭐 점심 먹고 1시부터 뭐 2시까지 1시간 동안은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시간 단위. 여기 분 단위, 초 단위까지 이렇게 쪼개져요. 엄청나게 디테일하죠. 마치 그 알고리즘 속의 데이터들이 서로 연결해 가지고 막 코어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이렇게 조직을 짜고 운영을 하는 방식을 익스트림 프로그래밍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저도 몰랐던 내용인데 이번 그 특강 때 이런 게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테스트라고 하는데 테스트도 크게 네 가지 단위라고 이제 설명을 들었는데 유닛 테스트 이거 까먹었어요. 어쨌든 예, 어쨌든 시간으로 쪼개진 이 사이클이 끝날 때마다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계속 테스트. 그래서 이 엑스트림 프로그래밍은 테스트 주도형 개발 프로세스다. TDD. 비즈니스 요구사항. 사용자들이 엄청 변덕이 심하거든요. 오늘은 이걸 좋아한다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날이 바뀌고 나면 딴 걸 실제로 좋아하고 있고 뭐 그런 것도 있고 사용자 중심 양질 서비스 프로젝트를 빠른 시간 안에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우린 상대적으로 스크럼이라는 거는 과업 중심이에요. 이게 익스트림 프로그래밍이 어떤 시간 중심으로 저기를 쪼갰다면 스크럼은 과업 중심. 이것도 일단 그림을 크게 볼게요. 그래서 이걸 백로그, 프로덕트 백로그, 스프린트 백로그. 이게 백로그라는 거는 일종의 뭐를 규정한 문서라고 설명을 하는 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발해야 될 어떤 프로덕트나 서비스의 그 세부 기능들을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 KBS니까 예를 들어서 드라마, 예능, 시사교양, 라디오, 스포츠, 뭐 뮤직 뭐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드라마, 뉴스, 예능, 시사교양, 뮤직 뭐 이런 식으로 각 웹사이트 섹션별로 어떤 게 필요한 건지 이제 이렇게 도큐먼트로 규정이 되고 나면 이 스프린트로 쪼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KBS www 따따따 kbs.co
KR을 3개월 동안 특정 어떤 기능을 업데이트를 한다. 그러면 3개월 동안 뭐 예능 섹션에서는 어떤 걸 바꾸고 뭐 뉴스 페이지에서는 어떤 걸 바꾸고 이런 거를 스프린트 단위로 1주 내지는 2주 단위로 뭘 할지 또 세분화가 되겠죠. 그러면 그 세분화된 그 스프린트 주기별로 제가 3개월이라면 여섯 스프린트 사이클이 6번에서 한 8번 정도 돌아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 1번 스프린트부터 6번 내지는 8번 스프린트까지 할 일들을 이렇게 규정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도큐먼트를 기준으로 과업 중심으로 이렇게 하루, 뭐 한 달, 뭐 3개월 이런 식으로 스프린트가 돌아가고 나면 최종적으로 결과물이 나와서 이제 웹사이트에 이렇게 업데이트된 기능을 새로운 도메인에 붙여가지고 이렇게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에자일 방식에도 익스트림 프로그래밍과 스크럼이 있다. 그래서 요 스프린트 백로그 프로덕트 백로그 기능 규정을 한 다음에 이제 이 스프린트 백로그 이게 시간 순서대로 하면은 시간 순서대로 우선순위가 만들어지겠죠. 그럼 우선순위대로 스프린트를 돌리고 개발할 기능 수정사항을 이걸 약간 여기서 보시면 프로덕트 백로그라고 볼 수가 있고 우선순위는 이제 스프린트 백로그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순서대로 가업을 진행한다. 그리고 앞서 요 말씀드린 여기에도 보면은 시간 단위로 열심히 막 쪼개져 놨는데 어쨌든 스크럼에서도 매일 15분 동안 스탠딩 회의를 해요. 그래서 이제 요, 요 스프린트 백로그에도 스프린트 안에도 그래서 이게 이제 혼재가 돼 있는 거죠. 이게 어떤 프로젝트는 XP로 하고 어떤 프로젝트는 스크럼으로 하는 게 아니고 스크럼과 XP는 서로 뒤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만요. 그래서 요걸 보시면 이렇게 이 프로세스와 잠시만요. 아, 이걸 키 프로세스라고 하고요. 그렇죠. 요거를 여기다가 놔야 되겠다. 이렇게. 그리고 이게 키 프로세스와 익스트림 프로그래밍과 스크럼이 동시에 일어난다. 잠시만요. 그림을 하나씩 넣어봅시다. 그래서 익스트림 프로그래밍과 스크럼이 이렇게 뒤섞여 있는 데일리 스크럼엔 이렇게 하고 뭐 이렇다 세부 내용을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고 스크럼 위드 XP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반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요거는 지워버리십니다. 요건 놔두죠. 뭐 놔두고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2주 단위로 이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요구사항 분석을 하고 디자인한 다음에 디자인된 결과에 따라서 스크럼 위드 EXP 요게 이제 뒤섞인 시간과 시간 중심, 과업 중심의 이제 플래닝이 맞춰지고 나면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일을 한다. 여기 보시면 GitHub 프로젝트라고 있죠. 데일리 스크럼 이제 매일매일 하루 시작 전에 예를 들어서 9시에 이제 일과가 시작되면 9시에 딱 모여가지고 회의실도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막 로비 같은 데 모여서 서가지고 커피 뭐 이제 뭐 뭐라 그러냐 머핀이나 뭐 아침 간단히 아침에 뭐 김밥을 이렇게 호일에 싼 김밥을 이렇게 먹으면서 할 수도 있고 사실 이러면서 그냥 빠르게 15분 절대 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는 실제로 이 스크럼을 해본 적은 없어서 정말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걸 자꾸 강조하시는 거 보면 진짜 그런가 봐요. 그렇게 해가지고 매일매일 테스트를 한다. 근데 테스트는 사실 원칙적으로는 매일매일 하게 되는 게 그래서 테스트 TDD, 테스트 드리븐 디벨롭먼트가 이제 궁극적인 목표이긴 하지만 테스트는 이렇게 뭐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때그때 테스트를 해야 사실 다음 날 하게 되는 일이 또 문제없이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같은 방식의 프로젝트 매니지먼트가 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GitHub이라고 있는데, 그러면 실제로 제가 그 디지털 서비스국 지금은 이제 부서 이름이 바뀌었지만, 이럴 때도 GitHub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GitHub을 쓰지는 않았고, GitLab이라는 걸 썼지만, GitHub은 일종의 소스 코드 개발자들이 이제 많이 쓰고 요즘은 일종의 개발자 플랫폼이라고 할까요? 우리 뭐 인스타그램에 사진 영상 올리고 페이스북에 뭐 이런저런 글 올리고 막 이러잖아요. 여기는 소스 코드를 올리는 요거 제가 제 계정을 노출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제가 로그인을 한번 해볼게요. 소스 코드를 올려놓는 일종의 플랫폼이에요. 개발자 중심 플랫폼. 현재 문의디가 있습니다. 뭐야? 디바이스 베리피케이션. 이 안 쓰던 컴퓨터에서 로그인을 했더니 뭘 또 하라 그러네. 제 이메일로 뭐가 보내줬다는데, 이거 맞다. 그러면, 음, 하도 스캠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제 GitHub에 로그인을 하면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수업 때 만들었던 이 같은 형식으로 실제 저희 웹사이트 개편 프로젝트를 이런 UI를 가지고 프로젝트 관리를 했었어요. 프로젝트 매니저란 롤이 제가 속한 부서나 팀에 존재하지는 않았지만, 여기를 볼까요? 여기 이슈. 이렇게 버그나 할 일들을 이렇게 이슈, 뉴 이슈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요. 뭐 예를 들어서 얘는 라디오 섹션, 팟캐스트 검색 결과 불안정 해가지고 증상 같은 거를 어, 증상, 기대, 결과, 참조 여기다 뭐 따따따따 뭐 웹 주소, 참조 페이지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긴 페이지 링크를 여기다 이렇게 뭐 따따따 걸어놓고 증상은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실제 기대 결과 어떤 뭐 어쩌고 어쩌고 버튼 트릭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식으로 이슈를 이렇게 만들어요. 여기 보면은 assign이
여기 이제 우리 팀 소속의 계정들이 여기 쭉 뜨거든요. 이건 저 혼자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제 계정이 떴는데, 이렇게 해서 이슈를 올려놓으면 이 계정에 이제 핑이 날아가요. 메시지가 날아간다든지, 이 사람이 GitHub에 로그인을 하면 이렇게 알림이 이렇게 떠 있어요. 어떤 프로젝트에 뭐 어떤 이슈가, 그리고 라벨 보면 이건 버그 리포트다. 그리고 프로젝트는 뭐 프로젝트명, 뭐,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어차피 이게 제가 만들고 저한테 어사인을 했지만, 딴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딴 사람이 이걸 보고서 이거 여기다가 음, 뭐 어떤 코드 수정 후 증상 해소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이렇게 코멘트를 달 수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해결이 됐으니까 close issue 이렇게 하면 이제 이 히스토리가 다 보여요. 이렇게 처음 이슈가 만들어진 것부터. 그러니까 이런 프로젝트 관리도 되고, 여기 이제 프로젝트라는 메뉴가 있거든요. 프로젝트 메뉴에 들어가면 여기 지금 새로운 이슈가 만들어지면 여기 이제 카드 같은 게 만들어지거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요거 이거를 다시 이쪽으로 옮겨 놓으면, 이거는 클로즈 이슈가 아니고 이제 준비된 상태. 그러니까 아까 백로그라고 했었죠. 이- 여기 보시면 여기 프로덕트 백로그, 스프린트 백로그. 이걸 예를 들어서 이렇게 유저 모델을 초기화하고 회원 가입을 만들고, 이런 이제 구현 목표들을 이렇게 백로그가 만들어지면 매일 아침마다 이제 회의를 하면서 이 화면을 보면서 할 수도 있고, 어쨌든 오늘 내가 스크럼 회의 중이야. 그러면 오늘 할 일은 내가 유저 모델을 초기화인데 나는 뭐 어쩌고 저쩌고 뭐를 하겠다. 그래서 그러면은 저기 아무개님은 요거를 뭐 준비 상태로 어떻게 오늘 세팅을 하고 시작할까요? 그러면 요걸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올려놓고, 그러면 요 프로젝트 관리창은 이제 프로젝트 매니저가 보면서 이제 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뭐 인사이트를 보는 창도 있고, 음, 뭐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이런 메뉴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프로젝트 관리를 하게 된다. 잠깐만요. 그래서 어, 이렇게 지금 리뷰 중이다. 그리고 제가 아까 클로즈한 거 여기 있죠. 그래서 던 상태로 처리됐다고 여기가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우선순위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플랫폼들이 이렇게 다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가 진행이 돼요. 실제 이런 비슷한 흐름으로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별관에서 그 디지털 편성부에 이제 우리 웹사이트, 앱 서비스 이제 운영을 하는 그 팀에서는, 제가 이제 별관에서 일할 때 일했던 팀에서는 이런 서비스를 운영하고 개편하고 버그를 수정하고 어떤 기획 사이트를 만들고 등등등 할 때 이런 툴을 가지고 프로젝트 관리를 한다.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러면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랑 다룬 내용은 이게 실제로 일을 하는 방식, 일의 체계,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일을 하면 빠르게 뭐라 그랬죠? 지금 어디 갔냐? 여기에. 응. 사용자 중심의 양질 서비스나 프로덕트를 빠른 시간 안에 전달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일을 하면. 예를 들어서 스프린트가 이렇게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되는 와중에 뭔가 요구사항이 바뀌면 이거는 빠르게 이제 체인징 트랙을 바꿔서 변화된 길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워터폴 방식에서는 이게 불가능해. 어디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요. 다음 사이클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이런 식으로. 다음 사이클의 워터폴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요. 상대적으로 에자일 방식, 그리고 스크럼 위드 XP 이 방식으로 일을 하는 것이 이와 같은 목적에 가장 잘 부합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요즘 스타트업에서는 또 IT 기업들에서는 이런 형식으로 일을 많이 한다. 그리고 테스트를 상당히 중시한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게 사실은 뭐 우리 방송용 콘텐츠뿐만이 보다 방송용 콘텐츠는 물론 이거니와 특히 이제 뉴미디어 콘텐츠는 뭐 이제 유튜브나 뭐 트위치 또 뭐가 있죠? 아프리카 라는 MCN 기획사들이 운영하고 있는 그 크리에이터들 사실 뭐 실시간 댓글도 하고 뭐 라방 같은 것도 많이 하잖아요. 스트리밍. 어쨌든 그 댓글이나 스트리밍 할 때 뭐 뭐라 그러죠? 그뭐 별풍선을 날려준다든지 또 슈퍼챗 유튜브 같은 경우는 뭐 슈퍼챗을 날려준다든지 또뭐 어쨌든 그런 류의 상호작용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컨텐츠 스트리밍 컨텐츠 뉴미디어 컨텐츠가 그 참여자들과 서로 상호작용하는 어떤 소통의 방식이잖아요. 뿐만이 아니라 그 마치 넷플릭스 그 블랙미러 벤더스네치처럼 이게 스토리의 내러티브예요. 스토리의 이야기 구조예요. 이거를 실제로 리모컨을 가지고 선택을 하면서 처음 이 에피소드가 시작되는 건 여기지만 이 시청자들이 무언가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각자 보고 있는 스토리나 어떤 감상들이 저마다 다 다른 이 같은 구조? 이런 구조의 어떤 뉴미디어 컨텐츠를 기획하거나 만들 때에도 이같이 제가 월요일 날 이제 알게 된 그리고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의 이런 내용들이 어, 이해가 되면 어,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월요일 날 다뤘던 내용 중에 어, 뭐 더 뒤에 슬라이드가 더 많긴 한데 지금 한 3분의 1 정도 다룬 슬라이드 중에는 한 3분의 1 정도 다룬 것 같긴 해요. 하지만 근데 저야 뭐 일종의 UX 디자인을 공부를 하면서 이걸 뭐랄까요? 사실 이게 적용되지 말란 부분은 없거든요. 그리고 저희 팀스가 또 기술연구소와 협업을 하면서 UX 디자인로를 일부 뭐 참여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지금 해보고는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공부하면서 또 공유하는 그런 느낌으로 영상을 만들었고 또 여러분들도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디지털 시대에 디지털 서비스, 디지털 주도형 사용자 경험이 훨씬 더 많아지는 시대에 미디어 기업에서 일하는 어, 일꾼으로서 소양과 교양, 어떤 상식을 전해 듣는 시간이었다 생각하시면서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제가 이제 목요일 날 또 이제 또 다른 선생님으로부터 선생님을 만나게 되는 두 번째 시간이 될 텐데 두 번째 시간 제가 3시간 강의 듣고 나면 또 전해드릴 내용을 찾아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